내가 건물을 보는 그 위치에 주변에 3층 이상 임대 업종을 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살려는 사이트 주변에 건물이 3층 이상이 다 공실이다, 비어있다 이러면 사실 내 건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거든. 그래서 1, 2층보다는 3층 이상 상부층에 임차 업종이 뭐가 들어왔고 지금 공실이 얼마나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팁 아닌 팁?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근데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나가면서 바로 진행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경동하우징의 최동휘 과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건축 영업이랑 그 임차, 책임 임차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영업한 현장 목동 현장에 그 1층 임차 때문에 목동 현장을 들렸다가 그다음에 저희랑 MOU를 하고 있는 21g 애경 관련된 업종이랑 그다음에 패스트5 공유 오피스 담당자를 만나서 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빨리 가시죠. 과장님은 출근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출근할 때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안 혼나고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칼퇴를 할 수 있을까? 어디 임차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요즘 임차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분들이 공사를 하고 이제 공실 건물로 계속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되게 충족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 임차가 딱 맞춰지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되게 그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이제 나는 건물을 한번 못 사봤지만 네.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 되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밖에 없을 기회를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그 기회에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드리는 거지. 운전하면서 또는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입지가 좋다 하는 곳이 딱 보이시나요? 딱 보인다 그러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네. 근데 그런 건물들은 있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데 저거 왜 공실일까? 아니면 아 저거 입지 되게 좋은데 조금만 손보면 조금 더 수익이 나거나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게 될 텐데 왜 저렇게 놔두지? 좀 안타까움이 조금 있지. 그럼 반대로 저 건물은 왜 공실일까에 대한 이유도 뭔가 그건 명확하게 보여. 이제 이 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다 모든 분들이 다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 건물이 왜 공실일지는. 입지가 좋은데 공실인 이유는 사실 다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건물마다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딱 봤던 곳 중에 와 여기 진짜 임차 잘 됐다 그랬던 곳이 있나요? 우리가 공사한 건물들 중에 논현동이나 신사동을 좀 보면은 신사동 같은 경우는 대지 평형이 엄청 작아. 30평 정도밖에 안 돼, 대지가. 근데 그게 이제 5층 건물이거든. 각 층을 우리가 이제 개별로 임대 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통병원으로 개발을 한 경우가 이제 신사동에 있거든. 그러니까 1층은 로비, 2층은 뭐 진료실, 3층은 수술실, 뭐 4층은 회복실, 5층은 그 원장님실과 직원 휴게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케이스가 난 제일 잘 됐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메디컬 빌딩으로 그치, 잘 왜냐면 매김한 거네요? 대지 평수가 30평이면 사실 그거를 어떻게 임차를 주기가 좀 애매하거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좀 각 층별로 컨셉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게 제일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맞아, 책임임차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그 조화로운 업종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층별 구성도 중요하고 그 상권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건물주분들이 이제 공사만 하면 임대는 다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가 1층은 어떻게든 맞춰지겠지. 근데 1층을 잘못 맞추거나 중간층을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대로 막 끼워 넣다 보면 나머지 층들의 입점이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했다시피 뭐 막 부동산에서 한다 그래서 뭐 4층에 갑자기 뭐 마사지가 들어와. 그러면 다른 층들은 사실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층 아예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 좀 임대 구성을 좀 조화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임대를 맞출 때 뭐 하나 팁이라고 하면 그게 있어.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내가 건물을 보는 그 위치에 주변에 3층 이상 임대 업종을 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살려는 사이트 주변에 건물이 3층 이상이 다 공실이다, 비어있다 이러면은 사실 내 건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거든. 그래서 1, 2층보다는 3층 이상 상부층에 임차 업종이 뭐가 들어왔고 지금 공실이 얼마나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팁 아닌 팁?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 안 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들도 상권 조사를 할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주요 임차 업종이라든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를 고민을 할 때 그 해당 지역을 가서 3층 이상의 임차 업종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가장 많이 봐. 지금 가는 목동 현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알겠지만 주택가야. 주택가인데 이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마을 버스장 이용하는 이용층이 너무 다양하고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상권을 볼 때 그냥 그 주변만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업종들의 가게를 다 들어가서 좀 시간대별로 보면 지금 여기는 가서 보면 알겠지만 되게 휑한 느낌이 들지만 5시, 4시 이후로 젊은 층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들고 카페로 가.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서 계속 그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카페에 되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이거는 밖에서 그냥 상권 분석만 한다고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 다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하면은 좀 뭔가 남들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드. 외근을 하시면 거의 막 운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차를 대놓고 걸어 다니는 일이 더 많아.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상권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상권을 볼 수 없고 차 타고 뭐 1층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를 대어놓고 많이 걸어 다니지. 사실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도보 측정했을 때 그게 언덕이나 내리막길은 표시를 안 해줘. 그냥 계산으로만 5분, 7분, 8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 그만큼이 안 되는 확률이 많아. 일단 제일 먼저 나는 좀 걸어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지름길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약간 유산소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많이 먹어.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 다 왔습니다. 여기 현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책임 임차 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1층부터 3층 건물이야. 이런 용적률은 남아있지만 증축을 못하는 이유는 주차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변 상권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거든.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얘를 뭐 증축을 해서 높게 만들어 가지고 뭐 사무실이나 오피스 1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사무실이나 오피스로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외관이랑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해서 전층 임대를 맞춰주는 걸로 계획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이디야가 들어올 거야. 그리고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가 지금 들어오려고 임차는 계획이 완료가 됐어.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 구역이 이제 전층 이디야가 지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디야가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뒤에 우리가 테라스를 조성을 할 거야. 기존에는 그냥 땅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테라스라든지 뭔가 휴게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디야가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차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하고 뭐 마감을 해서 준공만 받는 게 아니라 공사 전에 현재 상권을 보고 그리고 여기 각 층의 평면을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뭐 2개로 나눠도 되겠다 아니면 하나로 해서 어떤 임차를 하면 되겠다 주변 상권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겠다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건물주분한테 우리가 브리핑을 하지.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이런 상권이기 때문에 주요 임차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1층은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업종들이 입점이 가능을 하겠다. 우리가 그쪽이랑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입점이 가능한 임대료랑 최적의 임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공사를 보통 진행하는 편이야. 다음 이제 21g으로 좀 가볼까? 21g이 이제 애견 호텔, 애견 장례, 애견 용품, 애견 유치원 다 하는 업체야.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애견에 관련한 좀 이런 이슈가 많잖아.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애견 관련 사업이 8조 원까지 늘어났어. 그러니까 애견 혹시 강아지 키워? 저는 3마리 키워요. 봐봐, 너는 벌써 혼자 3마리를 키우잖아.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출근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이 애견이라든지 애완묘를 어디다 뭐 맡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라든지 애견 호텔 이쪽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해. 자, 이제 여기가 우리랑 MOU를 하고 있는 우쭈쭈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동물병원인데 동물병원도 있고 애견 호텔도 있고 애견 유치원도 있고 애견 용품도 팔고 애견 놀이터까지 다 있는 곳이야. 내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고 좀 제안서를 좀 줘야 돼서 내고 하고 올게요.
네, 오늘 미팅은 잘 끝나셨어요? 잘 끝났어요.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거주 인구도 많고 배우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애견이라든지 애견모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음 패스트5 현장으로 가시죠. 다음 미팅은 패스트5죠? 그치, 패스트5 네. 공유 오피스. 여기 회사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패스트5는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라든지 계약 기간에 좀 자유롭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사업을 좀 이렇게 뭐 운영이 아직은 소규모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공유 오피스 패스트5로 좀 많이 입점을 하셔가지고 사업 운영을 많이 하시지. 네, 이번 미팅에서의 그 중점 대화는 어떤 부분이에요? 패스트5는 보통적으로 임대를 들어가려면 역세권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야 되고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 돼야 돼. 일단 기본적인 입점 조건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중소형 빌딩에 통임대로 많이 입점을 하시거든. 그래서 지금 통임대를 제안을 하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건물주들하고 소통하실 때 통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삼성동에다가 신축을 하나 지금 계약을 할 것 같아. 근데 여기 계약하기 전에 이제 통임대가 가능하겠냐, 너는 이제 입점 제한이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제안서를 먼저 보냈고 입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러 지금 패스트5로 온 거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임대 추세도 좀 많이 바뀌었고 통임대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 이제 통임대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공실이었던 빌딩이 전체 다 만실로 바뀌기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체 임대가 꽉 차 있던 건물이 전체 공실이 될 수 있는 좀 리스크도 있어. 근데 패스트5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보통 임차 조건이 1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은 좀 안전적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풀이 있어. 그러니까 뭐 통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임대 그 컨텐츠가 있고 개별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임대 컨텐츠가 있고 또 다양한 풀이 있기 때문에 그 풀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딱 임차를 맞춰 드리는 거지. 적절하게. 갈까? 네. 이렇게 패스트5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출입증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가 있어. 그래서 누르는 방법은 타서 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타면 여기 패스트5에다가 이걸 대. 그러면 층을 누를 수가 있어. 그럼 여기 회사 뭐 입점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걸 등록을 그치? 하고 등록을 해야만 층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층으로 이동만 가능해. 또 다른 층으로는 이동이 안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패스트5가 입점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좀 미팅을 하고 올 테니까 여기 보면은 그 패스트5가 자랑하는 이제 라운지 같은 게 있어. 여기 앞에 라운지 어떤 음료가 뭐 시리얼이든 뭐든 어떻게 쓸 수 있고. 나는 미팅을 좀 금방 하고 올게. 과장님 미팅은 잘 끝나셨나요? 미팅은 잘 끝났는데 패스트5 같은 경우는 입점 조건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두 가지도 있지만 평면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야. 왜냐 이분들한테는. 왜냐면 데스크 개수에 따라서 임대료나 월 수익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이제 레이아웃을 한번 짜봐서 책상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안내를 해주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연면적이 좀 200평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디아로 한번 더 가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연희동에 우리가 공사가 끝난 게 있어. 준공이. 거기 1층이 이디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입점 조건이 딱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디아 그 점포 개발 담당자랑 내가 IM 자료 좀 주면서 이제 여기 현장 미팅할 일정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단톡방이 있어. 이제 거기다가 배포를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주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EDR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점포 개발 담당자를 내가 직접 만나서 좀 부탁을 좀 하려고 좀 직접 찾아가는 중이죠. 근데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좋아합니다. 이디야 거만 먹어요. 이게. 자, 이거 텀블러는 선물 받은 거여서 스타벅스라고 써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디야예요, 이디야. 근데 이디아는 보통 어떤 상권에 좀 유리하고 추천을 하시는 편이에요? 이디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랑 역세권 주변. 그러니까 모든 프랜차이즈는 사실 동일해. 유동인구랑 역세권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야 되고 전면이 8m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두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해.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시간 되면 그냥 식사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나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다른지 몰랐어. 어디는 11시에 점심시간이고 어디는 12시가 점심시간이고 어디는 1시에 점심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나려고 하는 회사의 점심시간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대중이 없지,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자, 이제 여기가 이디야 본사인데, 이디야는 이제 사전 예약을 안 하면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직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연희동이랑 이제 연남동 거 입점 제안서 주고 이제 입점 최종에 대한 이제 계약서나 이런 계약들을 정리하러 온 거니까 그거 계약을 정리하고 올게요. 여기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미팅은 잘 진행하셨어요? 아, 미팅은 잘 끝났고 연희동은 입점을 할 것 같고 조금 더 금액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연희동 거 됐으니까 이제 건물주한테 빨리 알리러 가야죠. 저희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 변경 진행을 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 여기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 이미는 일단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간이잖아요. 상위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각 구로 보내는 거예요.